아비투스는 돌에 새겨져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품격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네.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7가지 자본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어는 받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예전에 처음 할 때는 네. 되게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요즘 어떻게 지냈는지, 한 주간 그런 거 어떻게 안 해, 보냈는지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네. 들어주시고 있는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좀 꼭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저희가 너무 딱 안녕하십니까 책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일단 좋아요 먼저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런 얘기도 저희가 잘 안 하잖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네. 좀 해주시고 여러분이 댓글 남겨주시는 것들도 너무 잘 보고 있고 꾸준히 들어주시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독다독과 함께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꼭 남겨주세요. 네. 오늘은 좀 우아하게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귀족들만 하는 비밀 수업이라고 할까요? 현대판 귀족 수업에 대해서 다룬 책이 있습니다. 네. 바로 아비투스라는 건데요. 돈이 많다고 사람의 품격이 높아질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네. 돈이 다가 아닐 거고요. 그리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었다 하여 전통적인 부자들과 재미나게 어울려서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교양을 갖추고 정말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밝히는 책 아비투스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도리스 메르틴이라는 독일 저자의 책이고요. 학자세요. 그래서 이 학자분께서 여러 가지 정말 다방면의 연구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계층 간의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 관련한 책도 많이 내셨다고 해요. 아비투스가 H가 있는데 묵음이어서 독일어로는 아비투스라고 발음을 하는 것 같고요. 영어로는 헤비투스라고 발음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헤빗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습관이라는 단어. 그래서 습관 이상의 그 무엇? 예, 여러분의 품격을 높여드리고 여러분의 정말 인맥과 지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줄 비밀의 내용을 오늘 밝혀드릴게요. 네. 네. 세상을 좀 품위 하는 방법 네.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일단은 이 책의 종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테크 책일까요? 아니면 자기계발 책일까요? 아니면 말 그대로 교양 서적일까요? 되게 좀 다양하게 믹스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자기개발 쪽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정의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다양한 용도로 활용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교양 서적도 있을 것 같고, 좀 재테크 서적으로 또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하려고 하기도 했었지만 네. 제 주변에 이제 그 김철광이라고 네네. 바람의 예, 지금 은퇴하셨던 이제 슈퍼개미 투자자분이 인스타그램에다가 이것 좀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다독다독해서 다뤄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이 책이 제일 좋았대요. 지금까지 읽었던 재테크 책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재테크적으로 또 해석이 가능하고 활용도가 높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맞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뭐 교양, 품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좋지만 결국은 이런 거대한 부를 이루는 사람들의 비밀을 따져 보니까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것들도 밝혀주는 책이어서 그런 이제 그 밝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나 노하우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은 재테크 쪽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여러분 얼마나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얼마 벌고 싶으세요? 하면 요즘 100억이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100억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도 어떤 아비투스가 없으면 품격 있는 취미, 생각, 심리, 신체, 언어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부자들의 세계에서 난 밑바닥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아비투스는 돌에 새겨져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품격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네.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7가지 자본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저희가 아비투스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떤 말인가 어떤 정의를 갖고 있는가 요거를 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이어가면 좀 이해하시기가 좀 수월할 것 같아요. 네, 이 좋습니다. 책에서 정의한 아비투스의 정의는 세상을 사는 방식과 태도 라고 좀 정의를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프랑스의 사회 철학자인 브루디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관 선호, 취향, 행동 방식, 습관으로 세상을 맞이하느냐는 이 아비투스에 달려있다. 그래서 뭐 돈이 풍족하게 살았는가 아니면 좀 가난하게 살았는가 또 어린 시절에 뭐 책을 많이 읽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친구를 누구를 사귀었는가? 여행을 갔는가 안 갔는가? 부모님은 뭐 성실과 아니면 상상력 중에 어떤 걸 칭찬했는가? 등등등 뭐 이런 모든 요소들이 내가 이제 아비투스를 만드는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런 모든 문화, 환경 뭐 이런 거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럼으로써 내가 가지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태도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조금 다른 정의로는 네. 찰나의 태도부터 평생 쌓아온 지식과 인맥까지 개인의 모든 것을 자본으로 활용하는 인생 전략이라고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재테크 서적으로 봐야 할지, 음. 자기개발 서적으로 봐야 할지, 사회 입문서로 봐야 할지 모르겠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융합이 되어 있는 책이어서 네. 여러모로 여러분께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 어떤 분에게는 좀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 브루디에의 구별짓기라는 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거든요. 아비투스라는 자체가 분명히 사회에는 계층이 존재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가는 책이기 때문에 네. 아니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슨 계층에 대해서 그렇게 쓰냐라고 불편해할 수도 있고, 이 책에서 내가 뭐 어떤 하층민, 중산층, 그리고 정말 어떤 귀족층, 상류층에 내가 어딘가 소속돼 있다고 느낄 거잖아요. 그럼 읽으면서 좀 불편하거나 넘을 수 없는 어떤 벽 같은 걸 느끼거나 하면서 좀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상류층이면 내가 잘 이렇게 지내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저자가 굳이 그런 지위나 뭐 어떤 계층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이런 각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좀 조사하다 보니까 그들마다 좀 아비투스의 형태가 좀 다르더라. 그러니까 상류층이 갖고 있는 일종의 좀 고급 아비투스와 또 중산층과 하류층이 갖고 있는 아비투스의 어떤 행태라고 할까요? 특징이라고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고 나면 이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태도들을 가져야 될지, 어떤 아비투스를 내가 이제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될지를 좀 알 수 있게끔 해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쓴 이유가 어떤 상위 3%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당신과 나 같은 보통 사람을 위해서 썼다. 네. 그래서 도약을 가능하게 해준다. 여러분이 나는 조금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사람, 멋진 사람을 만나고 싶고 함께 사업도 하고 싶고 관계 맺고 싶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쓴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유한 가정이라도 그분들이 남들보다 막 절대적으로 뛰어나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책에서 말하는 총 7가지의 자본, 아비투스를 만드는 7가지의 자본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먼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전반적으로 드려보고 그 다음에 좀 하나씩 좀 차례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7개의 자본의 첫 번째는 심리 자본이에요. 심리 자본. 여기에서는 뭐 낙관주의나 뭐 열정, 상상력, 끈기 등을 온전히 실행하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지니고 있는가 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자본은 문화 자본입니다. 여기 문화 자본에서는 이제 선망과 존중을 받는 코드와 취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몸에 밴 사교술 또는 뭐 고급 문화 뭐 이런 거였다면, 현재에서는 주의 깊고 한결같은 그런 행동 방식 또는 뭐 용기 있는 뭐 기행, 개별성 등이 새로운 트렌드의 문화 자본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지식 자본인데, 이거는 뭐 학위나 전문 지식 등을 통해서 자신의 지식과 역량으로 어떤 일을 해내는 능력, 이런 부분을 지식 자본이라고 하고 있고, 네 번째는 경제 자본입니다. 이거는 뭐 소득, 뭐 현금 자산, 부동산, 주식 등 모든 물질적인 재산을 의미하고요. 다섯 번째는 신체 자본입니다. 스스로 얼마나 매력적이고 건강하고 활기차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판단을 신체 자본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여섯 번째는 언어 자본인데, 이거는 뭐 유창한 언변이나 다양한 관점에서 구체적 또는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센스 있는 입담, 이런 걸 언어 자본이라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 사회 자본은 누구를 아는가, 누구랑 어울리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7가지의 자본을 우리가 잘 다듬고 키워나가야지 이제 제대로 된 아비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심리 자본부터 들어가 보는 걸로 할까요? 네, 좋아요. 네. 심리 자본은 사실 보이지 않는 건데요. 내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자라왔는가. 근데 거기서 이제 고정 마인드셋과 그다음에 성장 마인드셋이 있어요. 근데 전통적인 부자들은 왜 지키는 게 더 중요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전통과 우리의 그런 사람 관계와 이런 것들도 유지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둔다고 해요. 그래서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분들이 많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성장 마인드셋
마인드셋을 가져야 더 이제 올라갈 수 있잖아요. 저희가 예전에 방송했던 임명목 작가님께서도 한국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상향심이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더 높은 세계로 나아가려는 그런 심리가 한국인들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나쁘지 않다. 창조적인 불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지켜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은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더 좀 성장 마인드셋으로 무장을 하자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그 심리자본에서 좀 인상 깊게 봤던 대목은 그 회복 탄력성 얘기하는 부분이었어요. 네. 이게 왜 좀 중요하다고 봤냐면 이제 여기에서 아이를 키우는 어떤 아빠의 사례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어떤 태도들이 이 아이의 회복 탄력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면서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으니까 부모는 사실은 뭐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랐다. 근데 내 아이들이 조금 더 계층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또는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근데 사소한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자녀의 회복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크고 예를 들면 이 자녀가 뭔가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부모가 그걸 잘 못 참고 바로 즉시 도와주느냐 아니면 자녀가 스스로 좀 해결할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알아서 해결하게끔 하느냐 이런 것부터가 자녀의 어떤 회복 탄력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얘기를 좀 책에서 해주더라고요. 근데 네. 저도 이거를 잘 못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를 들면 애가 뭐 숙제 때문에 되게 어려워해. 그럼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이렇게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면 좋은데 이걸 잘 못 참겠어. 바로 이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라는 그런 훈수 하나하나가 자녀의 나중에 행동 양식에 아비투스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도 나오는데 신체 자본 얘기가 나올 때 이제 마라톤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좀 스포츠를 꼭 가볍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를 좀 제대로 하잖아요. 보면은 그 유럽의 뭐 축구 유소년 팀의 애들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럭비 같은 걸 한다거나 굉장히 터프하고 강하고 그런 스포츠를 굉장히 오래 하잖아요. 조정 같은 걸 한다거나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굉장히 강인해지는 거죠. 그래서 졌을 때, 팀워크에서 힘들 때 이런 것들을 좀 버텨내는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일부러 그런 상황에 넣으면서 그래서 사실 부자들이 뭐 회복 탄력성이 왜 필요해? 왜냐면 되게 빨리 수습할 수 있잖아요. 부자니까. 돈으로 하든 뭐 네. 있고 관계로 하든 해서 또 마음이 편안하니까 훨씬 더 좋은 조언도 줄 수 있고 그런데 부자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지하는 거에도 굉장히 큰 회복 탄력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이제 부모님의 그런 것들을 받아들고 가는 거 그런 것 자체도 많은 회복 탄력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긴장을 드러내지 말고 불평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어떤 심리 자본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굉장히 좀 큰 어떤 좌절이 생겼어요. 그래도 그게 와 가나 와 짜증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우아하게 그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내 불안을 그걸 막 얘기하지 않고 그걸 이겨내는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게 방금 로사님이 얘기한 게 네. 그래서 결국 그 상류층의 심리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라고 이제 얘기했을 네. 때 이제 긴장을 드러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다 이런 특징들이 있고 뭐 예를 들면 두려움이나 뭐 거부감을 감추는 게 그들은 일종의 지위와 구별짓기를 하는 거다. 내가 지위를 유지하고 구별지켜야 하는 요령이다라는 걸 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행동하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격식을 좀 지키는 거. 좀 옛날에 뭐 귀족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기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자세가 몸에 배 있는 것들이 이제 상류층의 심리 자본의 상태다. 네, 그리고 또 칭찬한다는 게 조금 칭찬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스킬인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칭찬을 향수처럼 해라. 은은하게. 네, 그러니까 코를 찌르진 않고 기분 좋게 하라고 아부처럼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예의 있게 하는 것도 어떤 심리 자본이라는 거죠. 아유 어쩜 이렇게 잘해 이러지 말고 이렇게 대단하세요 이러지 말고 역시 사장님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딸랑딸랑하지 말고 그러니까 또 그 미묘한 그 센스 있는 칭찬의 선을 좀 잘 찾아야 되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들이 좀 일종의 상류층인 네. 것 같고 그런 거를 잘 못하고 이 선을 넘나드는 분들이 그래서 조금 그 상류층 입장에서 쳐다봤을 때는 쟤는 좀 격이 좀 떨어지네 이런 평가를 하게 되는 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자꾸 그 말을 쓰기가 좀 그렇다. 상류층과 격 뭐 이런 말을 그러니까 하는 게 그래서 본능적으로 좀 거부감이 생기네요. 이게 좀.
그래서 내가 상류층이 아닌가 봐. 왜 이렇게 화가 나지? 그래서 화가 나네. 얘기를 하면 할수록. 드는 책이었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자본은 문화 자본입니다. 문화 자본. 네. 근데 이 문화 자본을 책에서 말하기를 가장 갖기 어려운 자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뭐 부자는 사실 비트코인 같은 거 투자 잘해갖고 하룻밤에도 좀 대박이 나서 부자가 될 수는 있다. 근데 상류층의 아비투스는 오랜 시간 동안 생활 양식을 통해서 이제 길러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을 봐야겠다. 그러니까 상류층의 어떤 생활 양식을 오래전부터 경험한 사람만이 그 게임 규칙과 관습을 알아서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문화를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그 TV를 봤는데 다니엘 헤니한테 이상형이 뭐냐 그러니까 골프를 잘 치는 여자를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많은 걸 얘기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문화 자본이라는 게 제가 아는 친구도 어릴 때부터 되게 부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술 먹고 그 집에서 놀다가 바이올린을 막 켜는데 수준급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심상치 않은 애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골프를 또 쳐봤는데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르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화자본이라는 거는 전시회에 갔어요. 미술 전시회에. 근데 뭘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빨리 그냥 보고 빨리 다 맛집 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발로 그려도 저거보다 잘 그리겠다. 이런 생각. 이거 안 된다는 거잖아. 그쵸? 뭐야 저거 그냥 물감 뿌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옆에서 얘기를 하면 같이 문화적인 것들을 누리고 싶었던 어떤 친구는 쟤랑은 이런데 오면 너무 재미없다 이렇게 수준이 안 맞아서 왜 같이 이렇게 못 다니겠네. 뭐 이런 찬물을 느낌. 확 끼얹는 말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제가 맞지 않는 사람이랑 만날 필요는 없지만 근데 이런 자본들을 쌓아 나가면 우리는 더 멋진 사람들을 만나고 싶잖아요. 네. 문화적으로 소통하고 싶고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쌓아 나가면 함께 즐겁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양궁이나 요트 조정이나 골프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미리 갖추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골프는 가능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독일에서 이제 독일 작가가 쓴 책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쪽에서 예를 드는 어떤 스포츠의 종류나 이런 것들이 한국의 문화에서 봤을 때 조금 저런 거를 해야 된다고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한국에서 가능한 것들을 좀 찾아보면 그렇죠. 하나의 예시니까. 예시니까요. 예, 드리모님 아들은 승마한다며요. 아 맞아요. 최근에 그게 뭐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어갖고 그렇죠. 한번 해볼래 했더니 자기가 이제 말을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태워봤어요. 근데 네. 처음에는 엄청 이렇게 무서워하고 올라가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말들이. 무서워했는데 한두 번 타더니 재밌다는 거예요. 재밌다면 그냥 계속 해볼래? 하고 물어봤더니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몇 번 더 가보기로 했는데 아무튼 최근에 좀 승마를 배우고는 있습니다. 네, 그게 아비투스잖아요. 그쵸. 그런 게 일종의 좀. 근데 저도 사실은 우리가 무슨.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때 얘기하면 뭐 취미가 승마다 그러면은 와 이렇게 재벌이야 이렇게 어디서 느끼는데 그딴 허세를 부리고 있어? 예. 근데 아드님이 이제 네.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은 네. 조금만 관심을 갖게 되면은 다른 것들보다도 조금 더 뭐 승마에 좀 가까울 수도 있는 것들이니까 좀 예, 근데 생각을 해요. 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는 할 생각을 전혀 안 했지만 내 자신은 좀 내 자식만이라도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조금 다른 경험, 더 다양한 경험, 그리고 조금 좋은 경험을 좀 많이 해주고 싶다, 시켜주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다양한 걸 시도해보게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이 아까 심리자본도 마찬가지고 문화자본도 마찬가지고 이에 나온 5개 자본 마찬가지인데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을 바꾸는 것들도 교육이지만 우리가 우리 후배들이나 우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좀 성장하게 해주면 왜냐면 이들은 온전하게 내가 다 케어해 줄 수 있잖아요. 이런 분야들을 7개 측면들을 그래서 이걸 교육 파트에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은 적어도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진짜 부자들의 문화는 그 래퍼처럼 막 과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로고가 막 아래 위로 뭐 모자 뭐 반지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검소하게 보인다 오히려. 그래서 좀 경험이나 그러니까 친구 숲이 있어서 거기에 그냥 캠핑을 간다.
그런 게 이제 진짜 부자다. 대놓고 과시하진 않지만 이게 그냥, 내 숲이야. 그냥 나 캠핑 가. 제 친구가 뭐 어. 초대해서 가. 그런데 알고 보면 친구 숲이야. 이런 멸장 느낌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갈 때 막 무슨 제일 비싼 캠핑 옷에 제일 비싼 캠핑 장비를 챙겨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SNS에 보면은 뭔가 하나라도 명품을 사진에 걸어놓는 그런 사람들은 아직 부자의 세계에 적응하지 못했구나. 찐부자는 아니다. 초보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뭐 유기농 음식을 먹고 좀 와인잔을 다 갖추면서 좀 좋은 와인잔을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내가 봐도 누가 봐도 나는 지금 디올 샤넬 뭐야 뭐 에르메스야 이게 아니라 생활 곳곳에 이제 음식물을 굉장히 좋은 재료를 쓰고 뭐 그런 것들 그냥 캐시미어 100%를 쓰고 그게 브랜드가 뭐가 됐든 그걸 입고 이렇게 다니는 거. 네, 그런 것들이 좀 진짜 부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 문화자본 마지막에 네. 이 내용 보면서 나는 좀 어렵겠다고 생각한 게 있어갖고 뭐예요? 서로 공감하자고 잠깐 읽어봐 드리면 이런 것들의 좀 계급 구조가 있대요. 괴테 독자가 그리샴 독자보다 더 존경받고 아르노 가이거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은 더 많은 존경을 받는다. 새로운 블록버스터는 멋질 수 있다. 그러나 예술 영화관의 독립 영화가 훨씬 더 멋있다. 이런 좀 문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좀 고급 문화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관도. 근데 제 남편을 보면은 네. 클래식 공연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요. 그렇게 보면 또 교양 있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저랑 같이 또 무용 공연을 보러 갔더니 말은 언제 하냐는 거예요. 말은 끝날 때까지 하지 않는다. 좀 많이 놀랐어요. 남편이 그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뭐지 생각을 했는데 좀 취향의 차이지 않을까. 네, 부자들이라고 다 뭐 바그너를 아세요? 뭐 이렇게 해서 뭐 요한 슈트라우스 어쩌고 얘기하고 다 그러진 않잖아요. 네. 근데 좋은 스피커를 가지고 좋은 음악을 듣고 또 어떤 악기나 어떤 연주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부자들은 많은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걸 꼭 어떤 조건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문화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순히 취향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지식을 쌓는다는 의미도 있고 습관을 쌓는다는 의미도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그런 말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네. 미술도 공부하게 되면은 우리가 몰랐던 미술 세계를 알 수 있는 것들이고 음악도 몰랐던 이제 음악 세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영화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동진이라는 평론가가 있어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평론가인데 많은 분들이 이동진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고 이동진은 아마 대한민국 그 영화계에서는 아비투스가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니까. 근데 분석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영화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문학도 갖고 오고 음악도 갖고 오고 특히 역사적인 사실들을 많이 갖고 오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 어벤져스 영화 되게 좋아하잖아요. 어벤져스가 북유럽 신화에서 다 모티브를 따갖고 와서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캐릭터가 하나하나가 다. 네. 그래서 그 캐릭터의 의미를 알고 보니까 어벤져스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북유럽 신화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부시고 때리고 악의 물에 소탕하고 뭐 그거 아니었어요. 예, 그런 걸로만 이제 이야기 되니까 그거 자체도 재밌긴 한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더 풍부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아마 이 상류층이라고 규정 짓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깊은 더 재미가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좀 재미있는 요소들이 더 풍부해진다. 그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클래식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블록버스터 영화가 좋고 그냥 뭐 어벤져스는 타노스랑 싸워서 이기는 영화였고 그런 그냥 재미들 그런 걸로만 충분히 만족하고 그리고 사실 뭐 조금 뭐랄까 상류층의 문화에서 뭐 미술 감상 또는 뭐 와인 문화 이런 게 너무 취향이 안 맞아. 너무 취향이 안 맞아서 관심이 정말 1도 안 생기는 거야. 야 너랑은 친구 못하겠다. 그러니까 관심이 1도 안 생겨 정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내 길은 아니구나. 근데 그거는 미리 단정 지을 필요가 없는 게 저는 아마 드리머님께서도 책 싫어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책을 이렇게 매주 읽게 될 거라고 상상했었어요. 그렇진 않았죠. 예, 그러니까 다투뜯어 만나면서 아비투스가 책에 대한 아비투스가 높아진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기회는 있을 수 있죠. 맞아요. 예, 기회는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습관화 몸에 배는 역할도 하니까 저는 관심이 생기면 네. 장단컨대 아마 로사님이나 저보다 훨씬 더 나중에 와인을 좋아하게 될 수도 있어. 술 먹고 빨라대고 와인 먹고 취해갖고 뭐 그런 날이 올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정말 이게 관심이 안 가더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지식자본입니다. 지식자본. 지식자본은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21세기에서는 지식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지식에서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성공을 좌우한다.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써놨어요. 지식을 실용적으로 활용하기, 비판적으로 성찰하기, 창의적으로 연결하기, 요약하여 비축해두거나 최고의 능력으로 바꾸기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좀 단편적으로 얘기해서 T자형 인물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I자형도 힘들어요. 어떤 한 분야에 지식적으로 깊이 소양이 있거나 학위가 있거나 뭐 강의를 할 수 있거나 그런 지식을 알고 있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T자형은 굉장히 다방면의 그런 주변 지식까지 아는 것이 T자형 인물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비투스는 T자에서 끝나지 않는 거죠. TT 혹은 TTT자형 인물로 발전한다. 다양한 어떤 그런 전문가들과의 협력 그리고 또 관계를 통해서 서로 막 로터리 클럽 이런 데 가면은 뭐 20분씩 내 전문 영역에 대해서 아침에 새벽 6시에 모여서 막 조식 뭐 이렇게 하면서 저는 뭐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이 분야입니다. 혹은 제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 지금 요즘에 관심 분야는 이 분야입니다. 20분간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넓어지는 거예요. 독서도 하고 교류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TTTT가 된다 해서 와 TTT 하고 되게 놀랐었습니다. 뭐 T의 깊이를 뭐 정의하는 건 뭐 개인마다 다 다를 거니까요. 네. 저는 소문자 T형은 가능할 것 같다. 왜 자꾸 자기를 너무 살짝 낮추시- 배웠다가 이렇게 꺾이는 이런 추세에 있고.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성향이라고 느끼는 네. 게 왜냐하면 과거에는 부동산을 좀 깊게 팠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살짝 이렇게 부동산을 안 파기 시작하니까 이게 지식이 사실 감소해. 까먹어 자꾸. 그쵸. 그래서 살짝 꺾였거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지금 NFT를 좀 파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살짝 시들해지니까 살짝 까먹고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소문자 T의 삶을 자꾸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다 거의 그렇죠. 왜냐하면 네. 자기가 정말 전공하거나 하고 있는 본업으로 하고 있는 일이 아니면 그거를 깊이 파고 그 네. 주변 지식까지 정말 아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공감은 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어떤 전문 분야 하나를 좀 깊게 알고, 뭐 그거는 이제 자기가 뭐 일하는 분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관심 가는 분야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좀 하나 깊게 알되, 그 외적으로 좀 취미 같은 것들도 좀 깊게 하나 더 알면 좋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일종의 뭐 문화자본 쪽이 될 수도 있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은 네, 좀 네. 들고요. 그렇게 좀 자기가 아는 분야를 점점 넓혀 가야 또 그 새로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게 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또 달라지게 될 거고, 그게 이제 자기를 좀 자기의 어떤 품위를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나. 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독일은 그렇게 그 졸업장에 좀 집착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술을 중요시한다. 뭐 아니면 좀 가업을 이어서 하는 것들도 많다. 이런 걸 많이 봤었는데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처럼 그 대학을 다닌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일은 졸업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진짜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일들은 졸업장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 최소한 대학 졸업장은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그 이후로 이제 독일 엘리트의 90% 이상이 대학교 뭐 졸업장을 가졌다. 그 사람들의 면면을 봤더니 90% 이상이 졸업장을 갖고 있더라라는 그런 결과에 의거해서 그런 말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지금도 그런가라는 생각은 좀 한편으로 들긴 해요. 최근은 또 단적으로 뭐 인플루언서 같은 분들은 그건 또 여기서 말하는 어떤 아비투스가 고급 아비투스는 아닌 건가라는 생각도 들긴 한데, 어쨌든 상류 사회로 가는 분들 중에 전부 다 대학 졸업장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또 되려 뭐 정말 찐 부자들 그룹에서는 대학을 중퇴한 분들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대학을 중퇴했잖아요.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 독일하고 미국의 차이인가 싶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대학 졸업장이 그렇게나 필수적인가에 대해서는 살짝 잘은 동의는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대학 졸업을 가장 많이 한 나라는 대한민국일 거예요.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절대적인 양의 차이는 아닌 것 같고 나라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대학 졸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졸업을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함으로써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문화 자본도 나오고 사회 자본이 나오는데 대학
대학 졸업장을 따가지고 닫은 다음에 취직했을 경우에 문화자본과 사회자본과의 연관성들을 또 높일 수 있다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이란 나라에서 이게 성공의 기준, 그러니까 지금 인플루언서들이 워낙 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대부분 인플루언서들은 다 대학을 나왔고 또 어떤 것들이냐면은 인플루언서로서 성공하는 것도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보편적인 성공, 최소한 대기업에 그냥 뭐라 그럴까 이런 좀 평범한 직장을 얻는 것들에 대한 최소 조건이 대학을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대학을 나온다는 것들은 일단은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인 것들이고 확률이 그러니까 대학 졸업장을 따지 않는 것들보다는 뭘 해든지 간에 돈벌이가 될 수 있는 가능성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이 대학을 나오는 것들이라고 한국 부모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들이 저는 한국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독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대학을 나오게 되면은 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특히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잘 못 들어가요.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은 또 관련된 전공을 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죠. 결국은 그래서 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은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격증, 증명서가 대학 졸업장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성공한 부모들이 알려주는 지식자본 그쵸. 있잖아요. 네. 이 세계 가려면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고 이렇게 돌아가라고 얘기해주는 것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기업의 고위 간부면 대기업은 말이야 이런 게 중요해 이렇게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평범한 어떤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다. 근데 큰 회사에 들어갔는데 아버지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버텨내야지. 그래도 그만둬서는 안 된다. 너는 나의 자랑이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이제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그 내부 생리를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내가 김 부장에게 얘기해뒀다 이러면서 너랑 한번 만나서 얘기해보고 싶다고 하시더라. 뭐 이렇게 하는 건 다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좀 그런 자본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씁쓸합니까? 어쩌겠어. 내 꿈은 뭐 재벌 2세인데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 이거랑 뭐가 달라? 뭐 어쩌겠어요. 태어난 환경이 그런 것을. 네, 근데 다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뭐 내가 이제 지금 주어진 환경은 지금 이렇게 뭐 정해져 있지만 내가 내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또 벽일 수 있으니까 그 점에 좀 노력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리고 좀 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교육에 대한 그런 믿음, 교육을 해야만 한다라는 열정 이런 게 굉장히 강한 나라기 때문에 정말 옛날엔 여자가 무슨 공부를 해 뭐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있나요? 너가 할 수 있는 공부 다 해. 엄마가 정말 다 팔아서라도 해줄 테니까 한번 해봐. 네가 하고만 싶다면 난 좋아. 그렇게 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에는 너무 좋죠. 지식 자본을 쌓기. 그러니까 어찌 보면 되게 그게 한국의 좀 아비투스 같은 네, 것 같기도 그쵸. 해요. 네. 애 교육은 무조건 해야 된다. 내가 굶더라도 자녀의 교육은 시켜야 된다. 이런 좀 그런 게 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빨리빨리. 한국의 좀 대표적인 아비투스. 성과도 봐야 되고. 네. 빨리빨리와 교육.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한국이 좀 급성장하는데 좀 제일 큰 동력이 되는 네. 게 아닌가? 우리나라의 저력이 거기서 나오지 나온다고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들고 전 이 지식자본 내용 중에서 좀 맨 마지막 쪽에 또 지식자본을 쌓기 위한 어떤 조언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데 그중에 요 말이 좀 되게 와닿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직업 학교에서든 대학에서든 벼락치기로 공부하지 마라. 사회, 문화, 학문의 지평을 넓히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정해진 시간표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라. 요 말이 조금 와닿더라고요. 가만 보면 저도 뭐 대학이나 뭐 고등학생 때나 마찬가지지만 시험 보기 직전에만 살짝 이렇게 좀 벼락치기로 시험 성적을 잘 받기 위한 그런 공부를 좀 주로 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죠. 네, 근데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아무 쓰잘데기가 없었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다 것들이 네. 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사실 그 너머에 있는 뭔가 사회가 돌아가는 생리나 아니면 우리가 이걸 배움으로써 나중에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 무언가를 좀 익히는 그런 도구로 썼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그냥 성적을 받는데 급급했던 그런 경험들이 좀 떠오르면서 그래 진짜 그 기회를 잘 살려서 내가 성적보다도 그 너머에 있는 걸 좀 봐야겠다. 봐야 됐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조금은 해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 없는 환경이었어. 그 많은 감옥의 그 이면까지 어떻게 다 잘해요.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기도 하겠지만 대학생 돼서는 모르겠지만 중고등학교 때는 좀 쉽진 않죠. 그 많은 과목을 다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근데 좀 일종의 어떤 깨우침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좀 자각이 좀 있어야 되고 또는 그런 어떤 배움을 뭐 부모로부터 받았던 아니면 스승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일종의 깨우침도 좀 필요는 할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애초에 학창 생활 때부터 좀 발현된 그런 학생들은 좀 다르지 않을까, 다른 사고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좀 그래서 좀 반성하게 된 것도 하나 있는데 이 다독다독도 매주 하잖아요. 책 읽기에 되게 급급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한 일주일에 한 권씩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전전날 뭐 또는 전날 이렇게 급하게 쭉 읽고 방송을 위한 준비를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 책을 좀 깊게 읽고 내가 뭔가 삶에 활용을 하겠다라는 생각 보다는 방송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야 될지 좀 뽑아내기 좀 급급하다? 이런 느낌을 종종 받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넘어가야 될 어떤 태도 중에 하나 아닌가. 맞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좋은 조언들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좀 와닿는 조언들이 꽤 있더라. 아마 여러분들도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언들이 있는데 책을 한번 보시면 자기에게 좀 잘 맞는 그런 적합한 조언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네, 나머지 이제 남은 자본이 경제 자본, 신체 자본, 언어 자본, 사회 자본입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요. 2부에서 또 정리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2부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맞습니다. 자, 2부에서는 일단 경제 자본부터 좀 이야기를 나누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앞에 심리, 문화, 지식 자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이제 경제, 신체, 언어, 사회에 대해서 다룰 건데 네. 그중에 이제 경제 자본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사실 독일 문화가 부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좀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깨야 한다라는 얘기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깨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옛날엔 사실 인문서적만이 베스트셀러를 기록을 했었는데 뭐 재테크 책이 정말 모든 베스트셀러를 수놓은 지도 오래됐고요. 저희도 요즘 사실 고민이 부자에 관련된 책이 아니면 관심이 너무 떨어져서 좀 고민일 정도로 왜 그렇게 부자 책만 관심을 가져주실까? 돈에 대한 거. 네, 좀 고민이 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돈을 원한다. 벌고 싶다. 부자가 되고 그리고 싶다.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돈이 없다는 것은 불행한 겁니다. 그런 내용도 우리가 너무 통감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다뤘었잖아요. 그 책을 참고해 보시면 거의 그 내용이 들어있지 않나. 그래서 돈에 대한 생각, 돈을 꾸려나가는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아비투스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말 신체 자본, 몸도 잘 단련해야 되고 지식 자본으로 좀 책도 잘 읽어야 되고 관계에서 사람 만나려면 돈 들잖아요. 선물하고 뭐 이런 것들 다 돈이 드는데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좀 돈을 잘 운용하는 방법도 배워야 한다. 네. 그런 얘기도 해주고 있고요. 네, 돈의 심리학을 읽어보시면 이 경제자본 얘기랑 되게 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저는 여기 7가지의 그 자본 중에 이 경제 자본이 좀 밑바탕이 돼야 된다? 좀 그쵸. 처음에 주춧돌 놓듯이 여기서 말하는 7가지의 어떤 뭐 문화나 아니면 뭐 신체 자본이나 사회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경제 자본이 좀 밑바탕이 돼야지만 좀 쌓아 올리기 수월한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책에서 말하는 어떤 게 일종의 지위나 뭐 그런 구별짓기를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돈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경제력에 따라서 그게 어느 정도의 차등이 이제 나뉠지가 딱 결정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경제 자본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체 7개의 자본을 좀 결정짓는 주요 요소가 되지 않나. 일단 여기 이제 돈을 어떻게 다루면 좋은지에 대한 좀 조언이 있는데요. 1번은 돈을 조용히 넣어두지 마라. 예금만 해두지 마라. 이제 좀 투자도 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 같고요. 2번은 안전을 지키는 데는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뭐 어떤 창업한 기업가들이 사실 제일 부자가 되잖아요. 공무원 이런 것만 꿈꾸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당신의 재능과 관심을 이용해 창의적으로 부를 쌓아라. 그리고 하류층은 돈으로 기본 욕구를 채우고 중산층은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상류층은 보존하고 투자를 늘린다. 당신은 어디 있는가? 네, 그리고 재정 목표를 세워라. 그러니까 보면은 좀 그 아비투스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행운을 되게 계속 바래요.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의 애인을 로또 만날 수 당첨. 있을까? 로또가 어떻게 될까? 아니면 뭐 갑자기 뭐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목표를 세워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실천하고 획득해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돈을 목표로 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큰 돈도 바라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좀 뭐랄까
그 얘기들을 딱 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아 배부른 소리 하네. 돈을 목표로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딱 네. 들었을 때 느낌이 그런 느낌이에요. 뭐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제 그 다음을 노려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거고 지금 또 워낙에 경제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더 힘든 상황에 내가 어떻게 살지 정말 막막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을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지금 어떻게 벌어야 될지 막 거기에 골몰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뭐랄까 허황된 얘기? 그런 얘기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너머까지 좀 바라볼 수 있어야 사실은 찐부자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책에서 좀 해주는 네. 것 같고 이제 그 전 단계에 이제 부자로 가기 위한 그런 길목에 서 있는 분들이 사실은 많죠. 그래서 좀 아직은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어쩌면 반전으로 음.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아비투스를 실천하라. 라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반대로 같아요. 네. 그렇게 해야지 많이 벌 수 그쵸. 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런 아비투스를 돈이 들지 않는 것들이 많거든요. 도서관에 가서 책 읽기, 네. 정말 내 몸을 단련하기, 깨끗이 씻기, 그다음에 뭐 내가 말하는 것들 훈련해보기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좋은 유튜브 보기, 강의 듣고 메일 보내기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거든요. 다독다독 보기.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요. 돈 어떻게 하면 벌까? 뭐 지금 배달 몇 개 나가면 얼마고, 어떤 알바하면 얼마고, 막 그런 거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진정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고 그런 토대를 만들려면 아비투스가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돈을 버는 것도 문제지만 쓰는 것도 문제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고민이 정말 이 모든 자본을 가꾸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관계, 신체, 뭐 언어, 지식 이런 것들이 돈이 안 들지 않아요. 모든 활동에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너무 구두쇠처럼 생각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경제 자본 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부자로는 될 수 있는데 또 그거를 또 인정받는 문제는 좀 살짝 다른 문제이다. 그래서 부자로 좀 인정받으려면 돈을 쓸 때도 일종의 좀 품격을 갖춰서 써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과소비하지 말고 그냥 대놓고 드러내는 그런 부의 과시 쪽보다는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좀 은근하게 그렇게 소비를 하는 것이 격식 있는 소비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다음은 신체 자본입니다. 신체 자본. 근데 이것도 좀 살짝 좀 그런 게 인생은 외모가 출중한 사람에게 유리한 게임이다. 아이씨, 불리한데. 불리한데 너무. 그건 너무 생물학적으로도 네. 그냥 보자마자 예쁜 사람에게 친절해지고 그러니까. 네, 잘생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막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아이 더러운 세상.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게 정말 큰 자본이죠. 그래서 네. 우리 연예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기도 하고 그 자본 하나로 얼마나 눈부시게 성공할 수 있는가 우리는 네. 매일 보고 듣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그런 매력적인 얼굴 모습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뭐 저는 건강하게 태어나서 뭐 웬만하면 괜찮아요. 뭐 저는 괜찮아요. 담배 맨날 피는데 뭐 검사해도 깨끗해요. 맨날 이래요. 네, 저희 아버지도 50년 더 피시다 가셨어요. 뭐 이러면서 막. 나 건강해. 그거는 그냥 체질이야 이러면서 뭐 맨날 술 먹어도 나는 간이 깨끗하대 막 이래요. 근데 이게 아비투스가 적으로 봤을 때는 건강은 계속 관리해야 하는 거고 건강한 체질 자체도 굉장히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근테크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운동하고 하는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는 힘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각 자체가 좀 다른 거죠. 네. 근데 내 몸은 막 굴려도 돼. 막 이런 식으로 열심히 일하니까 난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문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신체 자본을 쌓아 나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로사님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에 좀 반복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좀 뼈 때리는 식으로 써놨어요. 네. 차라리 이 말씀을 드리면 좀 확 와닿을 것 같은데 상류층은 자신의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고 여긴대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꾸준히 운동하고 네. 그런 것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 하류층은 건강을 선천적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뭐 나는 원래 체질이 이래.
이건 극복할 수 없어. 우리 엄마 아빠도 이랬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제 더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류층과 하류층이 거기에서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그래서 아까 그 일부에서 얘기한 대로 마라톤을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마라톤이라는 거는 그 뭐 하프 마라톤이 있고 이렇게 그런 달리기를 하는데 내가 이걸 할 수 있는가? 난 50대 어떤 여성인데 이거를 내가 완주를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이거는 되게 큰 척도가 되고 도전이 되고 기록이 되잖아요. 네. 이런 기록 스포츠를 혼자 해 나간다는 거는 굉장히 강인한 정신이 필요하고 그리고 매일 달려야 돼요. 매일 내 몸을 계속 단련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뭐 뒷산은 매일 돌아요 이 정도가 아니고 내년에는 내가 하프 마라톤을 완주할 겁니다. 혹은 2년 후에는 동생과 함께 뭐 시카고에 있는 뭐 마라톤 대회를 갈 거예요. 이런 식의 계획과 목적이 있으면 몸을 계속 단련하게 돼요. 전문가와 함께. 그리고 골프를 치는데도 거의 선수급으로 훈련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부자들은 그러니까 보면은 골프 필라테스도 있고요. 골프 마사지도 있고요. 뭐 골프 PT도 있어요. 그러니까 골프를 더 잘 치게 하기 위한 전문가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니드가 많다는 거고. 그런 걸 봤을 때 더 좋은 음식을 먹고 계속해서 뭐랄까 몸을 정말 운동해 이게 아니라 거의 단련해 혹은 기록으로 내 기록을 향상시키는 선수처럼 그런 분들이 정말 신체 자본을 갖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연예인에 대해서 얘기해서 좀 뭐 거리감 혹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신체적인 아비투스를 갖춘 분들은 늙음을 오히려 이렇게 막 감추려고 막 보톡스 넣고 뭐 하고 막 다 펴고 막 땡기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늙어가는 내 모습을 사랑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에 더 애를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멋있는 표현이 나왔는데 애쓰지 않는 편안함. 네. 예, 되게 멋있는 표현으로 그걸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 신체를 자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 방식 자체 이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는 그냥 몸은 몸뚱이일 뿐이고 이게 자본이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일종의 사고방식을 좀 장착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이 찌고 이렇게 망가져가는 몸을 갖고 있으면 내 자본을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내 돈이 깎이는 건 정말 피같이 아까워하지만 내 몸이 망가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민감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연애할 것도 원래 아닌데 뭐 늙으면 다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건 인격이지요 이러면서 나의 인격을 지금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뭐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를 또 하나의 어떤 자본처럼 생각하고 좀 가꾸고 다듬어 나가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사고방식을 좀 장착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다. 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언어 자본입니다. 언어 자본. 네. 야, 이거는 그거죠. 이제 내가 쓰는 언어가 당신의 품격과 어떤 지위를 좀 결정짓는다. 근데 이걸 좀 잘하고 싶어요. 저도 좀 욕심이 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네, 저는 다독다독을 거의 5년간 했잖아요. 근데 어느 방송에서 여자분이 너무 막 나서서 얘기한다. 그런 피드백이 있었어요. 근데 막 그런 거에 뭐 좌절을 하진 않았지만 제가 들어봤을 때 에너지가 진짜 좀 듣기 싫은 에너지가 있었던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나서고 싶어. 나대는 거예요. 약간 끝까지 안 듣고 막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어가지고 막 못 참고 막 그렇게 센스 있는 하고. 한마디 던지고 싶었고 막 이런 거. 예, 그 사람의 말을 차분하게 듣는 태도가 아니라 네. 제가 말하고 싶어서 드릉드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거나 아니면 좀 재밌으려고 너무 막 어떤 말을 막 날리거나 좀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사실 꼭 없애고 너무나 교양 있고 막 그렇게 완벽하게 얘기하는 나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재미없어요. 근데 그래도 다독다독 하면서 굉장히 많이 말하는 것이 키워진 것 같아요. 예. 언어 자본이 그래도 많이 늘었다. 왜냐하면 책을 읽고 얘기를 한다는 거. 사실 책을 읽는 건 굉장히 쉬워요. 읽다가 그냥 잠들어도 누가 나한테 뭐 읽었어? 어떤 걸 재밌게 봤어? 어떤 내용인데 정리해서 알려줄 수 있어? 그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방송을 매주 하면서 질문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정확한 발음으로 말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발성도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운동을 많이 했을 때 내
목소리와 운동을 한참 쉬었을 때 목소리가 달라요. 배심에서 나오는 이 소리가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이 왜 배우들을 보면 인물은 굉장히 다양하게 생겼지만 목소리와 전달력은 되게 좋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과 관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좀 말에 좀 에너지가 좀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있으면 좀 그냥 피곤하고 에너지를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좀 전자가 되고 싶은 누구나 다 그렇죠. 누구나 네. 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뭔가 좀 언어 자본을 내가 키워가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더 하라라는 것보다는 이런 걸 하지 말라라는 또 가이드를 해주는 게 있어갖고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비사교적 요소를 없애라라고 안내해주는 내용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웅얼거리는 발음이에요. 웅얼거리는 발음이에요. 아, 지금 쉽지 않아 이게. 그래서 듣는 사람을 좀 힘들게 하고 내용 전달도 어렵고 이렇게 막 숙고하지 않고 뒤죽박죽 쏟아내는 그런 것처럼 보이니까 네. 이거를 좀 지양하라 그런 말 하고 있고 줄임말 쓰지 마라. 요즘 줄임말은 트렌드인데 근데 줄임말을 너무 많이 쓰면 좀 격이 떨어져 보인다. 네. 그런 말 쓰지 말라. 그리고 모호한 지칭을 하지 말래요. 아, 왜 그거 있잖아. 저거 그런 부류들 있잖아. 뭐 이런 식이라든가 아마 뭐 누군가는 뭐 이런 식의 말을 좀 쓰지 마라. 되게 자주 쓰는데. 그리고 부족하거나 좀 진부한 형용사의 사용. 그러니까 세심하게 묘사하지 않고 좀 뭐 두루뭉술하거나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 그리고 비하하는 용어 남용하지 말라. 그리고 좀 잘못된 관용 표현 쓰지 마라. 예를 들면 물이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근데 물이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잘못된 맞춤법을 쓴다거나 뭐 여기서 예시는 야밤도주 뭐 이런 단어 있더라고요. 임기웅변 그리고 포복졸도 뭐 이런 거 이런 좀 잘못된 표현 한 방이 그 사람의 어떤 이미지를 확 깰 수 있다. 이 번역자분 아이디어. 그러니까 독일어가 독일어는 아니었을 텐데. 텐데 사례를 좀 한국어 네. 시켜갖고 넣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 좀 주의하셔라. 그리고 길고 장황한 설명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이드해주고 있는데 정말 이런 것들을 다 주의하고 좀 언어 습관을 좀 단련하면 좀 깔끔한 대화가 되지 않나? 센스 있는 대화. 네.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말만 하면 확 깨. 그치, 그거지, 그거. 그런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목소리가 좀 이미지와 상반돼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네. 그게 아니라 너무 여신처럼 봤는데 말을 하는데 좀 상스럽게 한다거나 아니면 비하한다거나 욕을 막 엄청 쓴다거나 이러면 내가 봤던 이미지와 정말 다르네. 혹은 내가 좋게 봤는데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아비투스 저 사람은 정말 말하면 너무 재밌고 아는 것이 정말 많고 그리고 항상 따뜻하게 말해주고 그리고 날 배려해주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만나면 너무 좋아. 정말 기분 좋아서 돌아가게 되는 대화를 하게 돼. 네, 그런 것도 정말 자산이죠. 저는 그런 사람 알고 제일 확실한 사람 한 명 알고 있어요. 누구요? 루사님. 아, 루사님. 네, 지금 말씀하신 거에 100%다 부합하는 네. 사람. 아, 감사합니다. 오늘 밥 삽니까? 밥 사야겠네요. 이렇게 칭찬을 하더라도 향기가 나듯이 이렇게 해라. 아비투스적으로. 좀 엣지 있는 아비투스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다. 네. 갑자기 떠올랐는데 진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동의하고 그리고 제가 좀 생각하는 최근에 좀 저는 TV를 잘 안 보는 편인데 아, 저분은 진짜 말을 엣지 있게 센스 있게 잘한다라고 느낀 분이 한 분 있어요. 누구죠? 이영지 씨. 이 사람은 맞아. 정말 진짜 말을 되게 감각적으로 한다는 느낌을 확 받았어요. 그쵸. 예능 나오는 거 보면서 어쩜 이렇게 적재적소에 저렇게 남들을 좀 배려하면서 웃기는 말을 하지? 그러니까요. 진짜 놀라운 재능을 정말 가지고 대단한 있는 사람 재능이다.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웃기게 얘기하고 막 하이돼 있잖아요. 막 항상 그렇게, 텐션 높고. 텐션이 그렇게 네. 높은데 누구도 뭔가 신뢰를 범하지 않는 그 그러니까. 센스. 그 선을 너무 잘 지키면서 되게 웃겨. 그러니까. 진짜 저 사람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너무 부럽더라고. 그게 진짜 진정한 아비투스 생각하는데 그 프로그램 그 유튜브 개인 유튜브잖아요. 네. 거기에 출연하고 싶어서 저 기라성 같은 진짜 그런 아이돌들도 다 대기하고 있잖아요. 네.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 네, 네. 그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영지라고 하는 연예인이 재밌고 우리한테는 좋은데 네. 그 진짜 이영지보다 훨씬 더 유명하신 분들도 거기 나오고 싶어 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제 능력을 갖춘 거죠. 아비투스 쪽으로도. 네. 이제 제2의 유재석은 이영지인가? 저는 근데 그런 어떤 사람들의 그 관심에는 그 사람의 그 언어
그쵸. 관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좀 언어 자본이 굉장히 풍부한 분이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저도 다독다독을 하다 보니까 저번 주에는 뇌과학과 AI를 연구하시는 융합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이자 과학자를 만났어요. 네. 그리고 그 전주에는 또 작가님을 만나고 그또 뭐 음악가를 만나고 굉장히 다양한 분을 만났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뭐 하버드와 MIT와 이걸 다 같이 나온 분을 만났을 때 내가 이 사람이랑 어떤 말을 할 수 있어. 격이 그러니까 대화해본 적이 없잖아요. 뭐 정말 하버드만 나와도 엄청난데 그 모든 막 학교를 다 나온 그런 사람들을 나와 만나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지? 너무 떨렸었거든요. 그리고 날 무식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이 됐어요. 순수하게 정말로. 네네. 근데 정말 다양하게 오랫동안 이런 분들의 책을 읽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도 그냥 사람이구나. 그리고 모르면 모르고 순수하게 알고 싶어 하고 그리고 관심을 보이면 좋아하시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는 걸 되게 깨달았거든요. 근데 네. 이게 저의 아비투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스몰 토크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는 저한테 어마어마한 자본이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다독다독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책을 읽고 이 사람이랑 대화한다면 난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사실 파티 문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서서 얘기하라 그러면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사람한테 이거 뭐 되게 잘 봤어요 이러면서 얘기한다거나 그런 친절한 분들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스몰 토크를 어떻게 가볍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좀 단련해보고 생각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책에서 하지 말라는 거 좀 하지 말고. 그렇죠.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작은 파티에 갔었거든요. 아, 네. 근데 되게 독특한 경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층짜리 건물을 통으로 빌려갖고 거기서 이제 파티를 하는데 한 50명, 60명이서 와. 이게 이제 누가 딱 얘기를 하면은 탁 집중을 하고 경청해주고 박수 쳐주고 갑자기 누가 노래를 해 즐거워해지고 막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그쵸. 문화가. 예, 그래서 야 그냥 보기만 해도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서양에서 네. 또 오는 문화일 텐데 맞아요. 한국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거의 수평 관계가 돼버리잖아요. 그쵸, 그쵸. 나이나 거기 다 연령층이 20대부터 80대까지 있었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잘 어울리는 맞아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사실 예. 술 없이는 쉽지 않거든요. 네, 술이 있었죠, 당연히. 근데 술을 가볍게 마시는 거니까 안 드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근데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 맞아요. 파티 문화도. 예. 네. 그게 이제 사회자본에 속하는 이야기 아닐까 싶기도 한데 자, 마지막 아비투스는 사회자본입니다. 네. 이건 어쩌면 이제 관계죠. 관계. 관계. 누구와 관계. 어울리는가. 네. 제 아비투스는 두 분입니다. 다독다독 멤버죠. 저도요. 겨우 네, 이제 거기가 제 고작. 한계입니다. 네. 이제 두 분의 제 아비투스는 이제 의사님과 빠시. 너무 목표를 낮춘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목표를 좀 높게 잡으라고 아닙니다.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아이와 같이 노는 그 멤버들이 있어요. 네. 아이 또래들끼리 이제 가족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가진 어떤 아비투스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충분히 행복하고 네. 충분히 이제 배울 것도 많고 또 제가 성장하는 느낌도 받고 그런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뭐 나름의 기쁨을 행복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만족하지만 이제 그거를 좀 넘어서서 조금 더 내가 윗단계로 가고 싶다. 상류층의 그런 삶을 알고 싶다라는 분들은 이 내용들을 좀 더 깊게 네. 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드라마 안나도 있었고 리플리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그쵸, 전통적으로. 그쵸. 그러니까 네. 내가 정말 어떤 가난한 집안의 어떤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최상류층에 가려고 거짓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언어 자본에서 얘기한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교수님 연구를 잘 모르지만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런데 이런 점이 너무 궁금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등한 관계에서 그 사람을 너무 높일 필요도 없이 좀 네.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관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책에서 좀 좋은 가이드? 내가 만약에 좀 항상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근데 가진 기반이 별로 없다 그런 사람일 경우에 좀 해볼 수 있는 시도는 좀 검색했을 때 검색어에 나오는 사람이 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거든요. 최근에 뭐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되게 큰 영향력을 갖고 사회에 여기저기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노력하는 거는 다른 기타 자본들이 없어도 내가 가진 어떤 콘텐츠로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잡으면 되지 않나 그런 네. 방법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노력을 좀 해보면 좋겠다
모르겠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의도 없이 담백하게 이것이 최정상에 오르기 위한 마법의 주문이다라고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에 있어서 나 쟤랑 너무 친하고 싶어, 막 쟤랑 나 인증샷 찍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관계는 그 사람에게도 진실되지 못하는 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사람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 어떤 일들을 해 나가고 어려울 때만 전화하지 말고 필요할 때만 전화하지 말고 그 사람이 축하할 일이 뭔지 어려운 점이 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런 관심을 보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네. 너무 그 사람이 날 너무 싫어하면 어쩔 수 없지만 네, 네. 저희 그 다독다독에 출연해주신 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게 이유가 로사님께서 섭외를 되게 잘 네, 하세요. 네. 근데 섭외를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인스타그램을 하시는데 정말 거의 연단위 몇 년 동안 공을 들여서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 나오시는 분들이 로사님이 공감 눌러주시고 멘트 써주시는 걸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렇게 관심을 쓰게 되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의도 없이 담백하게 그냥 접근이 되는 네.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책을 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네. 된 거고. 네. 그래서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뭐 내 주변에 뭐 평균 5명, 가장 많이 본 5명이 바로 나다. 뭐 이런 말도 많고 관계 속의 그런 것들이 나를 증명한다. 관계가 나를 증명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더 좀 발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배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더 많은 것들을, 그리고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준 사람이 누굴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관계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사실 관계 자본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좋은 관계, 예를 들어 내가 정말 어려움에 처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다, 혹은 뭐 의료적인 어려움에 처했다 이랬을 때 전할 사람이 누군가 생각을 딱 해보면 갑자기 저기 멀리 있는 어떤 관계의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랑 너무 억지로 친해지려고는 하지 마시되 계속해서 좀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보면 그냥 늘 친한 사람만 계속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좁게. 예. 근데 그렇게 하는 오랜 친구도 좋지만, 오랜 친구도 너무 좋지만,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뭘 더 거기까지 또 더 해보려고 해, 하지 마, 안 된다니까. 4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클랩 멘털리티라고 해서 어부들이 개를 잡아서 산채로 바구니에 던져 넣으면 그 바구니를 탈출하려는 개들이 계속 잡아내린대요. 끌어당긴다. 예, 어딜 가 이거사. 그렇죠. 같이 어딜 죽자. 나가. 같이 죽어야지. 이런 관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바구니를 벗어나서 더 큰 바다로 다시 갈 수 있게 하는 관계가 뭔가, 그런 관계도 계속해서 추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관계적인 사회적인 자본을 위해서. 네. 자, 오늘 이렇게 좀 인간의 품격을 결정하는 7가지 자본, 그리고 아비투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네, 아마 좀 여러모로 힘든 상황 속에서 뭐 배부른 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삶의 태도를 갖게 될지 이런 좀 측면에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다 좀 많은 이야기들이 책에 담겨 있으니까 한번 책도 관심 갖고 읽어봐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독다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